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2단원 이제 함수극한을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극한을 공부할 때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진행됐을 때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개념과 문제풀이가 충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념에서 배웠지만 사실은 문제 풀 때 사용하지 않는 과정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해석계에 동반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문제풀이 과정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순수하게 문제를 풀이를 따라가고 할 때는 그다지 뭐 개념을 신경 안 쓰는데 나중에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것을 다잡아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함수극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떨 때는 A라는 방법, 어떨 때는 B라는 방법을 쓸 건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는 그 배경적 지식이 뭐지? 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줄 텐데 야, 너 함수극한을 왜 배워? 라고 질문하는 거죠. 함수극한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가 바로 함수죠. 함수의 정의가 뭐지? 하면은 x 하나당 y 하나로의 대응 관계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x가 있다면 여기가 a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그러면 이 점을 쿡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궁금한 게 야, 함수야. 예? 그러면은 너 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옆에도 점이 있니? 그러면 옆이요? 하면은 나보다 큰 쪽, 나보다 작은 쪽 이게 두 군데가 옆이 있잖아요. 그때 그 옆에도 점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쵸, 점은 있죠. 점은 있는데 그러면 그 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점들이 서로 이어붙어 있니? 아니면 분리되어 있니?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점들이 존재한다면 그 점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냐 아니면 점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거냐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질문하는 게 바로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거, 연속한다. 여기 같은 경우 그래프가 끊어지니까 이런 것은 이어지지 않아서 불연속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 fx에 관한 연속성을 한번 설명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된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함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x 이퀄 a를 설명하는 경우와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함수 x가 a일 때 상황을 설명하는 값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x가 a보다 작은 쪽에 해당하는 값, x가 a보다 크다고 설명하는 값. 그러면 요 값들을 한번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하는 값이야. 정확하게 정의는 x 이퀄 a. 그러면 옆에 있는 값은 a는 아니야. 근데 a에 바로 이웃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죠. 야, x 이퀄 3이 있어. 예. 그러면 3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예. 그러면 3 바로 옆에 이웃하는 값이 뭘까? 라고 묻는 거예요. 3 옆에 바로 이웃하는 값이 뭘까? 그러면 바로 이웃하는 값이 있는데 요 값의 x가 정체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얘는 x가 3이라고 할 텐데 여기 있는 이 값은 뭐야? 라고 하면 작은데 바로 이웃하는 값이니까 뭐 2라고 쓸 수도 있지. 근데 3이 있고 여기 2가 있어. 그러면 2가 세상에 제일 가까워? 라고 하면 아니 2.9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2.2보다는 2.9가 3에 가깝겠지. 그러면 2.9가 제일 가까워? 라고 하면 아니요 2.99요. 2.9가 제일 가까워? 라고 하면 아니요 2.999요. 아니요 2.999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결국 뭐다?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버 엔딩 스토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보다 큰 쪽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다면 3의 바로 이웃하는 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3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이 값의 정체는 뭐지? 하면 결국 x는 3.1 아니다 미안 3.01 아니다 3.00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1보다는
3.01이, 3.01보다는 3.001이, 3.001보다는 3.0001이, 즉 이 3.0000000001 이런 식으로 붙을 거란 얘기죠. 물론 이 1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값들의 특징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x가 한쪽은 작다와 크다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가장 중요 키워드는 네버엔딩 스토리. 현재 바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이 정지하지 않는다. 그쵸? 멈춤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x가 멈춤이 없구나. 정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뭐 한다? 움직인다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값이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만 할 수 있다? 예측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딱 보여주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자, 여기가 A야.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값이 있겠죠. 이렇게. 자,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설명해 준 거야. x equal a를 설명합니까? yes. 그럼 이것은 함수값이라고 설명해 준 거야. 함수값.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x equal a를 설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다? x는 a가 아니다. 이게 되는 거죠. a가 아니야? 그러면 두 개로 갈라지겠네? 예. x가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x가 a보다 작아. x가 a보다 작아. 자, 작으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a로 오고 있는 값. 그래서 x가 a보다 작은데 a로 계속 가면, 정의역이 가면요, 그에 따라 함수값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점이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의 꼬리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뭐다? 움직이고 있다. 봐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손가락 한번 내밀어서 보면요, 이렇게 가만히 고정해 놓으면 안 움직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것이 움직인다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 그럼 우리가 솔직히 팩트는 몇 개냐면 하나인데, 흔들면은 몇 개처럼 보이냐면 최소한 2개 이상의 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 값, 작은 쪽에서 오는 이것을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x는 화살표입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화살표. 화살표라는 것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지? 라고 하면 이것은 절대 등호가 아니다. 이게 되는 거죠. 같은 건 아니야. 근데 x가 끊임없이 가고 있어. 지금 움직이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갈 거야? 하면은 a로 갈 거야.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a는 a인데 어때? 하면 정확히 팩트는 a보다 조금 더 작다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 옆에다가 a-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적냐면 f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 x가 a-로 갈 때의 fx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x가 a보다 클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자? 리미트 x가 a로 간다. 똑같은데 a보다 어때? 하면 좀 더 큽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일 때의 현재 요거에서 제일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구하는 대상인 거야. 얘가 바로 뭐다? 구하는 대상. 요렇게. 얘네들이 결국 대상. 다시 말하면 x가 어떻게 된다? a보다 큰 쪽에서 가면 갈수록 결국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때의 내용, 바로 왼쪽에서 오는 이것을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설명하고요. 결국 이것은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다 해서 우극한이라고 설명해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면 현재 이것은 뭐야? 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하면서 fx값, 이것을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리미트 x가 a 플러스야 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fx, 이것은 우극한이라고 설명해줘요. 다시 말하면 현재 자기 자신 x equal a를 설명하는 건 함수값, 작은 쪽에서 오는 건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건 우극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다 합쳐서 우리가 전부 다 극한값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극한값.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만 이 극한값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살짝 옆에 그려줘야겠죠?
이것도 완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극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목표는 연속성이 되는 거예요. 점들이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점들이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요거 말해 주세요. 할 때 필요해서 결국 등호와 작다와 크다로 세 개로 쪼개서 설명해 달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리할 때 이런 설명이에요. 극한값 존재.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단어가 보여요. 자, 용어 정리하면,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이게 두 개를 또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하나로 합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극한값 존재인데, 극한값 존재라는 게 뭐지? 라고 한다면, 결국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했더니, 바로 여기 부분이죠. x가 a로 갈 때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 뭐가 없냐면 a 플러스도 a 마이너스도 없어요. 그냥 a로 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알파야 라고 설명한다는 이 말이 뭐야?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의미, 바로 이런 뜻이죠.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야 라는 말과 x가 a보다 커 라고 하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우극한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값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극한값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일치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일치하는데 얘가 어디로 가? 하면 나 알파로 가. 넌 어디로 가니? 그러면 나도 알파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값이란 건 작은 거, 큰 거 두 개가 있는데 주변값은 작다, 크다가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둘 다 알파라는 하나의 값으로 간다면 굳이 뭐 왼쪽에서 왔다, 오른쪽에서 왔다 하지 말고 그냥 주변값은 알파. 이렇게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주변값은 알파. 그러면은 작은 쪽에서 와도 큰 쪽에서 와도 둘 다 알파로 갈 거다라고 압축 설명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극한값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극한값인 거지 함수값과의 설명을 한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있는데 우연찮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들이 이렇게 둘 다 와도 이렇게 둘 다 오더라도 현재 설명하는 과정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면 알파로 가네 해도 극한값은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과 나는 노란색만 설명할 거란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수값이 여기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알파란 말이야.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점도 오른쪽에서 오는 점도 똑같이 다 이렇게 간다면 현재 이 상황은 어떻죠? 라고 질문해 볼게. 자, 이런 상황.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돼요? 바로 불연속이긴 하죠. 불연속이지만 결국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이 점들은 둘 다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극한값이 알파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현재 함수값은 그냥 점 하나를 설명하는 거야. x = a라는 상황. 그러면 극한값이란 건 뭐야? 라고 하면은 그 점에 있는 양옆에 있는 작다와 크다라는 두 점의 관계만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는데 두 개가 전부 다 뭐 한다? 한 점으로 간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더불어서 극한값 존재가 하지 않아. 야, 극한값 존재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 첫 번째는 좌극한. 리미트 x가 a-일 때 fx 또는 x가 a보다 크다고 하는 우극한 a 플러스일 때 우극한 요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다? 발산한다 이 되는 거죠. 야, 상등을 맞춰야 돼. 요 상등을 맞춰달라고. 상등을. 그러면 상등을 맞추려면 값이 존재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극한값이 없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인 한 명이 아예 출전을 안 하는 거야. 이 값 자체가 멈추지 않으니까 대소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어떤 거죠? 하면은 첫 번째 A를 잡았을 때 이렇게 결국에는 왼쪽에서는 좌극한 값이 이런 식으로 쓱 하고 발산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함수값과 우극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절대로 뭐한다? 현재 보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수렴을 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요번에 거꾸로 해서 좌극한과 함수값은 존재했는데 우극한이 만약에 발산해 버린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도 극한값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준다면 아니야 둘 다 있어. 그런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는데 리미트 x가 a-일 때의 fx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fx가 둘 다 존재했는데 그 두 개의 값이 불일치하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살짝 그려본다면 이렇게 a 잡아준다면 뭐 함수값과 상관하지 않고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 값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 값이 서로 이렇게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요 값은 우리가 알파, 왼쪽에서 오니까 알파, 요 값은 오른쪽에서 오니까 감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렇지만은 결국 이 그림의 상황,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서로 어떻다? 바로 불일치하잖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 라고 한다면 그래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극한값이라는 것은 왜 배워? 하면은 바로 점과 점들이 관계성, 즉 연속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극한을 배우는 거예요. 한 점과 이웃하는 점, 한 점과 이웃하는 점. 그러면 이웃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그게 바로 함수극한. 작은 쪽의 점은 좌극한, 오른쪽의 큰 점은 우극한. 알겠죠? 그래서 이 극한을 가지고서 바로 이웃하는 점을 표현해보자.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연속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할 것은 극한값, 그럼 몇 개의 값? 바로 작다와 크다라는 두 개의 값으로 형성된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극한값은 몇 개다? 작다와 크다. 작다와 크다 두 개의 값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보통 극한값 존재라고 하면 그 두 개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일치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간단하게 이제 극한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설명 그리고 극한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바로 다음 화면에서는 바로 이것의 심화 성질 또는 심화 해석에 해당하는 극한의 연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